날씨가 저희 수련회에 딱 맞춰주네, 그죠? 저희가 이제 걷기 명상하고 딱 올라와서 정리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딱 비가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천신이 없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천신을 대바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그 대바들이 다 이제 보호하십니다. 어쨌든 저희가 집중 명상하는 기간 동안 날씨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위도 다 물러나고, 또 구름도 적절하게 끼워져서 날씨도 햇빛도 그렇게 따갑지 않고 해서 명상하는데 아주 적절한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이제 집중 명상 수련을 했는데요. 금방 가죠, 그죠? 이제 조금 이제 뭐가 좀 마음이 좀 가라앉고 이제 명상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니까 벌써 이제 짐을 싸서 이제 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조금 짧습니다, 2박 3일이. 한 4박 5일 정도는 돼야지 이제 그래도 이제 한 이틀 정도는 좀 여러 가지 이제 몸도 적응이 되고 마음도 적응이 되면서 몸과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가라앉은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이제 또 좀 더 깊이 있게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조금 짧긴 하지만 그래도 요번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처음 이런 집중 명상을 했다는 것만 해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조금 힘드셨죠, 그죠? 이제 딴 건 다 괜찮은데 조금 걷기 명상을 또 많이 했으니까 좋기도 한데 조금 멀어서 조금 이제 좀 힘드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음에는 굉장히 공양간이 가까운 곳으로 제가 이럴 줄 알고 집중 명상 벌써 잡아놨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는 한 30분 걸리잖아요, 그죠? 좀 천천히 가면은 거기는 3분도 안 걸립니다. 빠른 분 1분만 하면 갈 겁니다. 이제 조금 멀린 분 한 3, 4분 걸릴 거고, 저희가 이제 11월 셋째 주 금토일, 11월 15일, 16일, 17일 이렇게 해서 경주에 황룡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보문단지 옆에 여기 이제 동국제강에서 그쪽이 불자기업이죠, 이제. 황룡원이라고 황룡사 구축목탑을 모델로 해서 일종의 이제 기업 연수원인데, 이제 불교적인 컨셉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지어놓은 그런 이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장소를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약간 반 호텔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편안할 겁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이제 각 방으로 해서 이제 조금 좁게 주무시기도 하고, 때로는 큰 방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시기도 했는데, 이것도 참 좋긴 하지만 거기는 또 아주 이제 2인에서 4인실 정도 해서 좀 굉장히 공간도 여유가 있고, 여기보다 조금 럭셔리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곳에 저희가 이제 잡아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공양강 가는 게 너무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제 그래도 이제 이번에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은 들어올 때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이 명상을 이틀 동안 해서 얼굴이 좋아진 건지, 안 그러면은 이게 끝나서 좋아진 건지. 끝났구나, 이제 해방이다, 이제 자유다, 말도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약간 얼굴이 좋아진 건지 약간 의문이긴 한데. 명상을 잘 하셔서 그렇겠죠, 그죠? 예.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그 이틀만 있어도 어떻게 이제 새 속에 이제 잡다한 어떤 그 자극들에서 많이 벗어났죠, 그죠? 벗어나면서 스스로 이 마음을 지켜보면 알게 모르게 마음에 쌓였던 때들이 자연적으로 좀 그 씻겨 나간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산사 같은 이런 이제 그 자극적인 경계로부터 이제 보호된 곳에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그 환경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곳은 명상하기 아주 이제 적절한 장소죠. 여기가 이제, 여기서 또 나가면 또 이제 또 이제 이 새 속에 그런 어떤 자극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게. 요 통도사 사무만 나가도 이제 거기가 이제 가게들도 많고 온갖 것들이 다 있죠, 이제. 그런 문명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죠. 굉장히 우리의 어떤 오감들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수행의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잘 해 나가셔야 되죠. 근데 이제 때로는 명상을 하다 보면 이런 데 오면은 와서 이제 좀 명상하다 보면은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내 자리로 돌아가서 또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명상을 조금 하다가 보면은 왠지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래서 뭐가 되겠나 하면서 이제 때로는 실망을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또는 이 본인의 능력에 또 한계를 느끼는 경우도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하는, 명상하는 사람들의 힘을 빠지게 해야죠, 이제. 실제로 이제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 명상을 해도 안 되는갑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만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나같이 이제, 보통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나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게 수행이 되겠나. 내가 학교 다닐 때 머리가 별로 안 좋았는데 내가 이게 명상을 할 수 있겠나. 또는, 내가 이제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명상을 할 수 있겠나. 각자, 그런 어떤 이 스스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겠나 이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제. 때로는 이게 나 시간이 없는데 이거 명상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세상 일로 바빠서. 이제 근데 그렇지만 사실 이제 불교의 가르침, 불교 명상이라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이제 결국은 인과법에 기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결과 관계죠, 이제. 그 적절한 원인을 심으면 적절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불교 명상의 결과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이제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결과는 심은 원인의 정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겠죠, 이제. 그 원인이, 많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을 많이 심으면은 좀 더 큰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보다 조금 심으면은 적은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심은 만큼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심은 대로,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팥 심은 대로 팥 나듯이, 심은 대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인과법이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가
한 시간 앉아서 명상을 했다 이러면 한 시간 내가 심은 만큼의 원인이 쌓이는 겁니다. 좋은,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도록. 내가 10분을 명상을 하면 10분을 한 만큼 그 결과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좋은 선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가, 원인을 심으면 그런 결과를 그런 결과를 얻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 이전의 인과라는 것은 일종의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잠시 명상하되 명상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보통 결과를 잘, 모르겠다. 난 해도 나는 별 발전도 없고, 나는 계속해도 똑같고, 뭐가 되지도 않고, 마음의 변화도 없다. 이런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거긴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명상을 조금 하잖아요. 이게 내가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0분 정도 명상을 한다. 근데, 난 왜 없어? 내 친구가, 내 도반 얘기 듣기로는 명상을 하면 깊은 몰입에 들어가고, 희열도 생기고, 행복도 생기고 이런다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걸 보통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심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내가 10분을 한 만큼 내가 마음이 그만큼 좋은 방향으로 바뀌거든요.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진다랄까, 좀 더 고요해진다랄까, 조금 더 평화로워진다랄까,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더 많은 것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그게 욕망이죠, 이제. 우리 명상의 장애를 5가지로 얘기하는데, 감각적 욕망, 악인, 나태원증, 들뜸의 의심이 5가지가 명상의 장애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겁니다. 원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하는 마음이랄까, 감각적 욕망은 고통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명상을 10분에서 내가 뭔가 이제 좀 좋은 어떤 원인을 쌓은 게 있는데, 욕심을 일으키면서 내가 쌓았던 좋은 어떤 이제 그 원인들을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내가 돈을 저금했다가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내가 이제 어떤 선업을 정립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명상의 장애를 일으키면서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이제 선하지 않은 불선업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결과가 별로 내 마음을 지켜보면은 별 발전이 없는 거죠. 이제. 그보다 높은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이제 마음이 몰입되고 집중돼서 어떤 뭔가 이제 좀 특별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했다, 명상을 통해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내가 명상이 되는구나, 이제 하면서, 만족해 하는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도반은 좀 더 이거보다 더 높은 얘기를 해요. 도반 이런 얘기를. 니 아직 그것밖에 모르나. 그건 나 옛날에 경험했고, 이거보다 더한 게 있어. 이게 듣고서 이제, 나는 맨날 이것밖에 경험 못하냐. 저게 돼야 된다 하면서, 스스로의 경험에 대해서 불만족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뭐냐면은, 불만족한 마음이 악이잖아요, 이게. 명상의 2번째 장이 악입니다. 또 이제 이거 말고, 도반이 경험했던 그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은 감각적 욕망, 원하는 마음이죠, 이제. 진심과 탐심인 거죠, 이제. 그러면 또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명상을 통해 쌓은 좋은 원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해질 원인을 쌓았는데, 쌓았다가 이제 즉시 내가 이제 또 이 명상의 좋은 결과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장애를 스스로
이제 이런 것들은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이제 진짜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죠.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막 이래가지고 한 300만 원 한 달에 벌었는데 내가 정선에 있는 그 카지노에 가서 내가 10분 만에 이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가지고 400만 원을 내가 잊어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잖아 이게. 순식간에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었던 것을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근데 이제 내가 명상을 통해서 다 열심히 이렇게 이제 부지런히 차근차근 내가 이뤄놨던 것을, 쌓았던 것을, 좋은 어떤 선업을 정립해놨던 것을 내가 이제 내 명상에 대한 불만족 또는 욕심을 일으키면서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일종의 도박에서 자기가 번 돈을 순식간에 까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나 명상할 때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효과 없는 명상은 없습니다. 이게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잖아요. 그대로 언제나 효과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조금의 긍정적인 변화라도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내 성에 안 차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처음에 명상할 때 신선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뭐랄까 이제 뭔가 이제 정신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신선하기 때문에, 뭐 되게 이제 좀 즐겁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좀 반복되다 보면은, 뭐 이거 가지고 뭐, 이거 말고, 이거 맨날 경험하는 건데, 좀 더 이제 뭐랄까 이제 강력한 거. 특히 아잠 브람스님의 그 책, 놓아버리기 이런데 혹시 읽어보셨나 보면은, 거기 보면은 되게 막 그런 얘기가 많거든. 엄청난 행복, 엄청난 희열, 블리스, 배럴 때 섹스보다 더한 버별, 이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래, 이것이 하면서 이제, 이것이 하면서 이제, 내가 경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자해명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해명상이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자해명상이 좋다는 거 아는데 하다 보니까, 난 효과가 없어요. 해도. 나하고는 좀 안 맞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해명상은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뭐냐면은, 아잠 브람스님 책에 보면, 엄청난 희열과 행복, 그 희열을 통해 선정에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런 거 읽고 나면 이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내가 자해명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조금의 어떤 평화, 행복,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기 불만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제, 강력한 걸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그게 발전한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이 정도 되니까 이 갭이 얼마나 커요? 갭이 큰 만큼 내가 이 갭의 차이는 내 욕심의 크기인 거죠. 이 갭만큼은. 욕심의 크기고, 그 갭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갭의 크기는 고통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자해명상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효과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인이 이제 불만족과 악의와, 감각적, 욕심,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내가 이제 정립해놓던 그런 어떤 선업의 예금을 다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지루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상이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원인입니다, 이게. 그냥 명상을 하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걸 까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저금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통장에 넣어놓으면 돈이 계속 쌓이는데, 그걸 왜 정선에 가서, 이걸 왜 땡기냐고, 이거. 뭐 땡기는 뭐라 하죠, 이게? 뭐, 예? 뭐라 하죠? 아니, 뭐라 하지? 그건 아니고. 뭐 있잖아요, 예? 예? 슬롯 모션. 제가 이제 안 해봐가지고. TV로만 봤습니다. 슬롯 모션이 땡기는 거죠, 이게. 룰렛을 막 이렇게 이제 던지거나. 이러면서 한 방에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 사람도 뭘 하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그 사람은 이러는 거죠. 나는 왜 돈이 안 벌리나 몰라. 맨날 내 통장에는 항상 돈이 없고, 맨날 마이너스로만 돈이 불어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도박장만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러면 돈 안 쓰면 네가 돈을 지금 얼마나 모았는데 집을 사도 벌써 샀겠다 이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명상을 하는 것도 항상 정립이 됩니다. 정립이 되고 모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까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명상을 하면서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있나 이것들을 굉장히, 잘 관찰해야 됩니다. 내가 명상을 하면서 이 명상을 통해서 뭔가 이제 좋은 어떤, 마음으로 변해가는데 여기에 오히려 이제 내가 이제 장애를 일으켜서 이걸 까먹지 않고 있나 하는 것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수행자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명상에 대한 욕심 있잖아요. 명상의 경지에 대한 욕심이라 생각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재밌죠, 그죠? 딴 데는 잘합니다. 불교를 배우고 경전을 보고 이런 분들, 수행을 한 분들이 그런 얘기 잘합니다. 이제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수행이 되지. 성을 내지 않아야 수행이 되지. 그런 얘기 다 잘합니다, 이제. 절에만 다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명상을 할 때는 그걸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밖의 대상을 향한 돈에 대한 욕심이랄까, 물건에 대한 욕심이랄까, 이런 것들은 욕심이고, 원하는 마음이고, 수행의 장애라는 것들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신적인 대상에 대한 욕심이라 이러면은 그 욕심이 아닌 줄 알아요. 깨달아야지, 성취해야지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명상을 시작할 땐 그렇게 할 수 있죠. 수행을 할 때는. 뭔가 그런 게 동기부여가 되죠. 내가 지금 말고 여기서 벗어난 뭔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깨닫고 싶다는 이게 처음에 불교 입문하게 되는, 수행에 입문하게 되는 동기가 되긴 되죠. 그렇지만은, 명상을 시작해서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뭐냐면, 우리 불교의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탐진치를 하잖아요. 첫 번째 욕심입니다. 명상의 장애가 뭡니까? 이 탐진치를 풀어내면 5가지 장애입니다, 이게. 근데 경전 한번 보세요. 5가지 장애. 특히나 이제, 또는 탐진치 중에 탐심,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경전에 그게 나와 있나요? 이 밖에 물건이나 어떤 돈이나 이런 데에 대한 욕심만 욕심이고, 감각적 욕망이고, 탐심이고, 정신적인 부분에 관한, 깨달음에 관한, 정신적인 경지에 관한, 그런 욕심, 원하는 마음은,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적혀 있던가요? 그래, 안 돼 있죠, 그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고 버려야 될 것이다 하지만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 합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이런 어떤 잘못된 이해가, 이 사람의 명상의 전체 과정을 망쳐버립니다, 이제. 제가 참 잘합니다. 제가 오래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학창 시절에 좀 일찍 명상에 입문했습니다,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2학년, 3학년, 그때쯤부터 내가 한 2학년 때쯤이구나. 인생에 대한 고민이 그냥 갑자기 생겼어요, 이제. 갑자기 이제 이제 학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계기도 없이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이걸 믿을 수가 있나?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어떤 그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되지? 그런 근거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평범하던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인생의 어떤 모든 고민들이 이제 의식을 가득 채우고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해결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서, 찾다 이제 보니까 이제, 이거 논리나 또는 이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의식을 가지고 공부해서 철학을 공부하거나 사상을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의식을 이용한 어떤 논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직관을 통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우연히 이제 불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길이 있구나. 이게 직관적인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불자가 됐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내가 이제, 빨리 깨달아야지 하는 생각이 강했어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불교 수행하는 동아리를 찾게 됐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나름 좋은 도반들을 만나서 되게 열심히 한 도반들을 만나서 이제, 불교 수행에 입문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저는 그 열망이 너무 강했어요, 이제. 빨리 깨달아야 된다. 열망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위에 이제 그 도반 주로 선배들도 있고 동기들도 있었는데 다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 출가한 분도 많은데, 근데 이제 그 당시 내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깨달은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 내가 1등으로 깨달아야겠다. 근데 이제 그 1등으로 깨달았다 하면서 내가 이제 그 1학년 때는 조금 놀아야 되니까 조금 놀고 이제 그래 내가 1학년 마치고 1학년이 끝나고 이제 2학년 때 그래 내가 확실하게 내가 깨달아야겠다 해서 이제 특히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내가 대학교 2학년 이제 여름방학이었죠. 여름방학 때 지금이야말로 지금 때가 왔구나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보리수 아래서 이제 결심하시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려 이런 결심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래 지금이 때구나. 됐다 이제 내가 1학년 때 놀 만큼 이제 좀 놀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집에도 내려가지 않고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아침 일찍 와서 이제 밤늦게까지 막 이제 명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좀 할만한데, 나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든 거예요, 이게. 열망은 너무 강한데, 내 열망만큼 이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쉽게 됩니까?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가 이제, 며칠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지친다, 이러면, 뭔가 이제 그 일종의 도피처를 찾는 거야. 막 책에 빠져서 이제 막 이렇게 보내거나, 만화책에 빠져서 이제 하루 동안 싹 보내.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하면 다시 이제 박차고 일어나서 또 막 이제 명상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반복하면서 이제 그 여름 방학을 보냈었는데, 당연히 이제 못 깨달았죠, 이제 당시에. 근데 이제 그게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은, 다소 이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욕심으로써 빨리 내가 열심히 이걸 빨리 가져야지 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명상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고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결국은 이런 원하는 마음, 빨리 성취하려는 마음, 빨리 가지려는 마음, 이게 이제 결국 내 명상의 발전을 막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자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명상을 그냥,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내가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면서 호흡 명상을 한다면은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호흡에 만족하면서 이대로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자해 명상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현재 자해 명상을 통해서 변화한 내 마음 상태에 100% 만족하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사실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는 뭐냐면은 욕심이 없죠, 그죠? 불만족도 없잖아요. 탐심과 진심이 없는 겁니다. 5가지 장애로 보면은 감각적 욕망도 없고 악의도 없는 겁니다. 명상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를 없애면 명상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명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그리고 장애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좀 약간의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장애를 스스로 일으켜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상을 하면서, 정말 이제 뭔가 이제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에 입문하게 되고 불교 명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잘못하게 되면은 불교 수행, 불교 명상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의 아잔 브람스님 그 절에 가서 좀 수행을 할 때였는데, 세월이 제법 됐죠, 이제. 그때 처음 갔을 때죠, 거기. 처음 갔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태국에서 아잔 브람스님 그 책을 보고서 제가 이제 그 수행의 전환점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한국에 와서 수행을 좀 하다가, 이게 정말 맞구나 하고서 이제 국내 선원에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한 98%는 알겠는데, 2%가 뭔가 부족한 게 있더라. 2%가 부족해서, 이거 직접 가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이게. 편지를 써서, 이런 이유로 이제, 당시에 이제 영어도 안 한 지 오래돼서, 안 되는 영어로 이제 한 5장 넘게, 5장, 6장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썼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보냈어요, 이제. 보내서 이제, 답장이 와서, 아이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호주에 가서 이제, 한국 쌤은 당시에 처음 간 쌤이었죠, 이제. 근데 처음 갔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가니까 이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제가. 너무 좋은 스승도 있고, 환경도 내 마음에 딱 드는 거야. 기후도 좋고, 옆에서는 다 풍광도 좋고, 옆에서는 저 캥거루가 뛰어놀고, 저 멀리 보면 양들이 다니고, 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딴 걸 떠나서. 기분이 좋으면 사실 명상이 잘 되거든요, 이게. 원래 행복해야 삼昧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는 그냥 명상이 되는 거. 뭐, 명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너무 이제 수행이 잘 돼서, 이거 내가, 이거 너무 빨리 깨닫는 거 아닌가, 이게. 아직 젊은데, 너무 빨리 깨닫는 거 아닌가, 이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명상이 너무 이제 장애 없이 잘 돼서,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너무 잘 됐는데, 그다음 뭔가 이제 더 약간의 이제 벽에 하나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명상을 하면서. 근데 벽에 부딪혔는데,
이것만 넘어서면 왠지 깨달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당시에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게 욕심이 그때부터 좀 발동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가만히 너무 그냥 그 자체로 너무 만족하니까, 즐겁고 하니 그냥 명상이 잘 됐네. 장애가 없는 상태인 거죠. 불만족도 없고 만족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조금만 더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욕심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죠. 감각적 욕망이 생기는데 명상이 어떻게 잘 됩니까? 명상이 장애인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올라왔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다운이 되더라고요. 이게 명상이.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니까, 이거 말고 딴 거 내가 경험했던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경험한 불만족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명상이 좀 안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더 약간 조바심이 나면서, 거의 다 왔는데 하면서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내가 욕심과 불만족,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생기면서 이제 명상이 쭉 다운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또 기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명상의 장애가 일어나니까 그게 확 이제 명상의 단계가 떨어지니까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원하는 거하고 갭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제 그렇게 괴로운 적이 손꼽을 정도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갑작스럽게. 며칠 전에는 너무 희낙낙하고 너무 행복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극단적인 상황에 딱 닥치니까 지혜가 이제, 또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너무 뻔한 거죠, 이게. 너무 잘 알고 있던 거. 그래. 내가 이런 원하는 마음, 불만족 가지는 마음. 이것은 뭐냐면은 사성제 중에 집성제다. 고통의 원인, 원하는 마음이다. 집성제를 일으키는데 고통의 원인을 쌓았는데 어떻게 그 괴로움이 사라지겠는가? 이 괴로움이라는 거 당연하지. 그리고 이제 이 괴로움의 원인을 쌓으면 명상이 안 되게 돼 있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원하는 마음 있잖아요. 수행의 경지를 원하는 것. 이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은 계속 괴로울 것이고, 명상도 안 될 것이고, 그건 너무 당연한 그런 논리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최소한 이제 불교 수행에 입문해서 좀 더 행복해져, 좀 괴로운 삶을 살 이유는 없잖아, 이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버리는 길밖에 없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욕심을 탁 놔버리게 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버리자마자 그 고통이 즉시 사라지죠,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이게 되게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명상의 장애, 그러니까 어떤 수행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 또는 이제 불만족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면은 이것이야말로 내 명상을 방해하는 것이고 내 그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즉각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외 길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스킬은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면서 이런 방법을 쓰면은 테크닉을 쓰면은 어떤 방법이 없나 하는데 그런 테크닉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장애 없이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뭐랄까 이제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내가 그 정석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은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다는 그 인과를 믿으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야말로 그 불교 명상의 과정이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이제 명상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점점, 내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내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이런 어떤 수행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뭐 그런 분, 나는, 선생님, 그건 난 모르겠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랍니다. 나는 이제. 이러면은 이제, 그 결과는, 시작도 괴롭고, 중간도 괴롭고, 끝도 괴롭습니다, 이제. 발전도 없습니다.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불교적인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욕심을 가져서 뭔가 성취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불교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이거. 전혀 불교의 가르침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좋은 결과들하고 천양지차가 나는 겁니다. 세속의 것들은 욕심을 가지고 이룰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세속에 성공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불교적인 결과는 그 세속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불교 명상을 통해서는. 그래서 어제 질문했던 게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기를 주저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게 나오죠. 이 법은 너무 미미하고 오묘하고 그래서 중생들이 참 이해하기 힘들다. 윤회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중생들에게 이 가르침을 설해봤자 괜히 이제 내가 에너지 소모고 목만 아프지 무슨 내가 이게 이익이 있겠느냐, 피곤하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일반에 들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세속의 흐름을 거슬러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속에서는 욕심을 내고 가지려고 하고 갈구하고 이러면 됩니다, 이게. 근데 불교는 그 반대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 반대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것이고, 취착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실천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불교에 입문하셨고, 불교 명상을,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라면은, 중생들의 흐름, 세속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그런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제. 불교 수행에 대해서, 불교 명상에 대해서 욕심이 나도, 원하는 마음이라도, 이거야말로 장애구나 하고 버리고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족하는 마음이 생겨도, 이건 악의 장애구나 하고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잡으려는 이런 마음들을, 놓아버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회와 업의 흐름에 따라서 휩쓸려고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급류 속에서 그 급류를 거슬러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법을 가르치신 목적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회양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